자, 반갑습니다. 예, 모의고사는 5회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5회분. 여러분 그 실제 시험이 20문제로 나오니까요. 그 20문제의 감을 익혀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문제씩 이렇게 풀 건데 그 1회 2회를 풀게요. 근데 일단 20문제의 감을 한번 가져보라고 한 거니까 시간 내에 한번 문제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결 안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회부터 들어가죠. 여러분은 뭐냐,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 되고, 좀 칠판을 보면서 좀 집중이 잘 되면 칠판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1회는 이제 주체 부분인데 그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에 범인은, 자, 법인이죠. 법인 맨 마지막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인격권 내용이 아니다. 법인의 인격권의 내용이 아니다. 즉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틀렸습니다.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언론사 이야기했죠. 언론사, 뭐 사제 광고, 사과 명령, 사과문 게재 명령. 여기에서 법인의 인격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인격권 주체가 되죠. 미연번에. 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 주체가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그래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죠. 없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에 대통령도 여러분 그 수범자이제 기본권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므로 소속 정당을 위해서 정당 활동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 인정이 되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자, 열번에 외국인 있죠. 외국인도 재판 청구권 같은 것은 주체가 됩니다. 불법 체류하고 있다 해서 인간에게 인정된 기본권이라면 불법 체류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죠. 따라서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어렵진 않죠. 이런 문제는. 자, 이번에 무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권 아니죠. 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서, 자, 국회의원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지 이게 기본권 아니죠. 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인데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기본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국가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외국인이 국내에 수련 취급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허가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옳은 겁니다. 3번에 정당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헌법 소원 청구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죠. 4번에 공법상의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 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사업이므로 쭉 가가지고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기본권 주체가 되죠. 뭐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라고 했고요. 3번에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그렇죠? 태아도 생명권 등 일정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초기 배아에 대해서도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배아는 주체성이 인정이 안 돼요. 자, 니언번. 아동은 인격의 발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한 인격체이므로 아동에게 자신의 교육 환경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부여되죠, 여러분들. 그 교육 환경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부여돼요. 디귿번에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 있죠. 직장 선택 자유에 대한 주체성 인정 가능합니다. 고용 허가를 받았죠. 리얼번에 그래서 여러분 앞번에 우리 외국인 우리 판례 하나 봤습니다. 이 법률상의 권리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으면 직장 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할 수 여기는 없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인데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그 지문을 비교해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번에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 21조 결사의 자유는 그 성질상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결사의 자유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자, 미연번에 자,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이야기인데 개인이 국가기관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언제나 부정된다가 틀렸습니다. 대통령도 개인의 지위에서는 주체성이 인정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단임권이라는 이 기본권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주체성이 인정돼요. 언제나 부정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언제나 부정되지는 않죠. 그다음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국회 노동위원회, 서울시 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기량조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우초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체가 되고 안 되고는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이번에 외국 국적 동포란 일정한 조건하에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제외한 건 구소련 동포 이야기죠. 이거는 평등 원칙에 위배돼요. 그렇죠? 평등과 같은 것은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돼야 안 돼. 되죠. 지금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권 주체에 관한 이야기죠. 그 외국인도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권 같은 것은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자의적인 입법입니다. 따라서 평등 원칙에 위반돼요. 그 3번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기본권 성질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인정되나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에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지방선거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원 선거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되죠. 주민투표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돼요. 됐죠?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이죠. 따라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5번.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춰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되죠. 이제 2번.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일할 자리가 아니고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우리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가 있고 일할 환경이 있는데 일할 환경은 자유권의 성질을 갖고 있죠. 외국인에게 인정됩니다. 일할 자리는 사회권이고요. 외국인에게는 인정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단임권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기본권 주체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단임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주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 태아입니다. 그 초기 배아입니다. 주체성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태아는 주체가 되지만 배아는 주체성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국가의 보호문은 있고요. 자, 1번. 자,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정책연구원을 두도록 해서 그렇지 못한 정당을 차별하는 경우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면 정책연구위원을 두지 않는데요. 차별하고 있는 거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예, 가능성은 있죠. 침해는 아니고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그렇죠. 법인도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된다. 헌법상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법인에 한하는 것이고 공법인은 수범자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공법인은 수범자이고 저 기본권을 보장하는 위치에 있고 그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축산은 협동조합이요. 축협중앙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이죠.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공법인성의 축협중앙회 기본권 행사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죠. 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7번. 특정 정당의 등록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록 정당에 준한 권력의 사단으로서 실제를 유지하고 있다면 주체가 됩니다.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자, 이번에 개인이 자연인으로서 향유하게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당연히 법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리하는 인격권이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인격권도 주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내가 항상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니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냥 수동적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출제자가 여기서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하실 거라는 건 알지만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인격권의 주체, 법인이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있잖아요. 3번에 31조 사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은 주체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거 요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뭐 이야기했죠. 세모대학도 이야기했고요. 4번에 형성적인 뭐 태아 이건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옳은 겁니다. 자, 8번에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입니다. 주체가 될 수 있죠. 인격권 등 언론의 자유라든가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국민에게만 인정되죠. 일할 환경은 이거는 자유권적 성질을 띠고 있고요.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아까 설명했고요.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스님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행복주권을 보장하는 10조에 보호된다. 그러니까 아동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앞번에도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약간 초점만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 아동도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4번의 정당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정당은 권리 능력이 없는 비법인 사단인데요. 주체성이 인정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비생 조건에 관한 고시와 관련해서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왜? 정당은 생명이나 신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는 안 돼요. 정당의 소속 구성원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안 됩니다. 구성원을 위해서 단체가 헌법소원 제기는 못합니다. 단체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단체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 이건 두 가지인데 정당은 생명 신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당 이름으로 안 되고요. 단체 구성원은 사람은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기본권 주체가 되죠. 그런데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해서 단체가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 있다. 예, 틀린 거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자, 9번입니다. 자, 기억반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는 그 구성원 권리 구제를 위해서 대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을 약간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이야기한 건데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 기본권, 즉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니언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리하는 인격권은 자연적 생명체로서 개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기본권이므로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법인에게도 인격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헌법소원 비례심사를 할 수 없다 있습니다. 자, 디귿번 변호사 등록 제도는 그 영역이나 법적 성질에 비춰 보건대 원래 국가의 공행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나 국가가 행정상 필요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관련 권한을 이관한 것이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에 관한 공법인으로서 공권리 행사의 주체가 되는 거다. 이거 옳은 겁니다. 국내 단체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단체 이름으로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등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단체 이름으로 정치자금 기부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에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이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외국인 주체성 인정돼요. 외국인에게 인정된 기본권들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고요. 자, 2번은 여러분 이 2번 지문은 외국인에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성 인정 여부와 국민과 동일한 정도로 그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외국인은 뭐 주체성 인정되더라도 더 많은 제한이 가능하겠죠.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3년 동안 3번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민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한 정도 보호받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3번의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정권,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공직선거법 외국인의 선거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을 약간 다르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선거권에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권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있죠. 이거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틀립니다. 그렇죠? 물론 대통령 선거권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 선거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틀린 겁니다. 앞에 우리가 나왔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표현만 약간 달리한 것밖에 없거든요. 4번의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외국인에게 인정되죠. 일할 환경은 1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조건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등권, 인간의 권리죠.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이다. 옳은 거고요. 미연번의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바로 이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직장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D급번 옳은 거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인정되죠. 인정되죠. 포함한다. 옳은 거고요. 그 다음 D열번에 불법 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체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대하여는 불법 체류하고 있다 해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겁니다. 직장 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도 직장 선택 자유에 대한 주체성은 인정된다. 옳은 거고요. 12번에 근로의 권리가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옳은 겁니다. 일할 환경. 외국인에도 주체성 인정되는 일정 기본권 관해서 불법 체류, 주체성 인정된다 했죠. D급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출국 관리 법령 규정이 있었는데 이전에 합헌 결정을 했다가 이제 바뀌었죠. 최근에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습니다. 침해한다라고 봤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 입장이 바뀐 거예요. 선례가 변경된 거죠. 최근 판례이고요. 10번에 외국인이 기하학원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단정할 것 요건에 갖추도록 한 국적법 규정인데 품행 단정 이건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여러분. 작년 2차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거냐? 위반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헌법 위반된다. 틀렸고요.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고 인천국제공항 이야기예요. 5개월째 수용이 된 외국인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12조 상에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요. 침해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2조 사항은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체포 구속할 때 구속은 행정절차상의 구속도 포함된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13번에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책 재량 영역이다. 옳죠? 국적에 따라 사적 발급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조항이 평등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그렇죠. 이거 헌법이 특별히 차별 금지 영역을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우리 차별 직업이 평등 원칙을 위반했는지 자의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겠다. 미연번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을 이건 퇴직금과 같은 거예요. 출국 후에 14일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인데 이거는 불법 체류자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퇴직하고 나면 출국하고 나면 주겠다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이 고려하더라도 벌써 틀린 냄새가 난다 그죠? 출국 전에 난 예비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디귿번 국가에 대해서 고용정제를 위한 사회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가지죠. 외국인도 주체성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입국의 자유 주체는 될 수 없죠. 그런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인데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아닙니다.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입국을 했다면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미연번에 외국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았다. 주체성 인정할 수 있다. 옳은 거죠. 14번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조건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주체가 된다는 거고요. 2번에 옳은 거죠. 3번에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 이전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기본권이다. 아닙니다. 외국 국적 동포,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했죠. 4번 이건 아까 풀었던 거죠. 변호인 절약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5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은 국가 권력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권리라는 기본권 성격에서 비롯된다. 방어적 권리, 대국가적 효력 맞죠? 미연말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로의 성격을 인정했을 때 그 기본권은 누구든 침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법이니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국가는 보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도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3자적 효력, 이것은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 질서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면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디귿번에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자 103조, 750조 이게 일반 규정들이거든요. 이것을 751조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간접 적용설이 기본적으로 다수설적 견해전이 판례 입장이기도 하고 대사인적 효력, 간접 적용된다는 겁니다. 뭐를? 민법상의 일반 규정을 매개로 해서 사인에게 간접 적용된다. 10번의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도 750조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익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해 줄 수 있지만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개의 꼭 입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민법 750조 일반 규정을 매개로 해서 적용할 수 있다 했죠.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6번인데 기업권의 헌법상 기본권은 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이 객관적 가치에서 구체한 것으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 거다. 대사인적 효력 이야기하는 거죠. 객관적 가치 질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미연번에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되나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디귿번에 헌법상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 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2조 아까 했죠.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간접 적용설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고요. 10번에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사인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양기본권 사이의 실적 조화를 깨하는 해석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양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행위의 최종적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다. 기본권 충돌에 대한 해결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겁니다. 자, 미연번에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한 경우에 근로조건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에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실제적인 조화를 깨하는 해석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규범 조화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쭉 옳습니다. 그냥 B번에 사적 단체를 포함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란 기본권 침해도 750조 일반 규정을 통해서
사업상 보호되는 인격적 법이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17번에 경합. 기본권 경합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돼 있어야 됩니다. 단일한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죠. 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 한계를 살핀다. 밀접 관계에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우선적 판단하겠다. 의료인이 아니라도 문신 시술업을 합법적인 직업으로 연회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의료법 조항의 1차적 의도도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위헌 여부를 살피는 이상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쵸?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예술의 자유 침해 여부는 판단하지 않겠다. 밀접 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기본권 경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기간 중 모임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입법자의 1차적 의도는 선거기간 중 집회를 금지하는 데 있으며 헌법상 결사의 자유보다 집회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위 조항에 의해 직접 지약되는 자유 역시 집회의 자유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피겠다. 이것도 옳은 거고요. 기본권 경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읽어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시 투표에서 일정 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이나 일부를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 발전기금에 기속시키는 기속금 조항에 대해 기탁금 기속 조항에 대해서는 재산권보다는 공무단위권을 중심으로 살핀다. 그러면 안 되죠. 기탁금이란 돈이 국립대학 발전기금에 기속되는 거니까 이것은 공무단위권이 아니고요. 재산권을 중심으로 살펴야 되겠죠. 자, 18번에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 안초를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표현의 자유, 외부 반출을 불허한 겁니다. 표현 자체를 막은 건 아니죠. 외부 반출을 불허했으니까 자, 이것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죠. 표현 자체를 제한한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종교단체가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 제한했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한 게 아니라고 이 판례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걸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3번에 일반 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음식점 시설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다? 재산권 제한 아니죠. 그렇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유사경험에 관한 이야기죠.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를 부여하는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것이므로 그리고 형제자매한테도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를 부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잖아요.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 맞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인간의 도전과 같이 행복주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판단하지 않겠다. 예.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밀접 관계에 있는 기본권이니까요. 이것의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면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 입장이었습니다. 자, 판단을 하지 않았냐, 했냐, 부차적으로 판단했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암기밖에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주면서 보세요. 19번에 기본권 갈등. 자, 1번에 민법상 채권자 지속권이 헌법에 부합하는 이유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중에서 이익 형량 원칙에 비추어서 상위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채권자 지속권은요,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쵸? 규범조화. 채권자가 지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채무자인데 내가 이제 채권자고요. 채무자인데 채무 변제기일이 다가오니까 이 친구한테 팔았어요. 제3자가 있죠. 그런데 이 관계를 채권자가 취소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알고도 이런 관계를 알고도 이것을 양수했다는 것. 이것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범조화적 해결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채권자의 재산권이 상위 기본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에요.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 취소 못하거든요. 2번.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권, 이건 뭐 상해 기본권은 수업권입니다.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맞죠? 유니언샵인데 유니언샵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규범 조화이죠. 3분의 1을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 조직 강제를 가입 강제를 강제할 수 있는 거죠. 유니언샵 협정요. 3분의 1을 구성하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강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겁니다. 단체 협약의 체계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집단 단결이 서로 충돌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기본권 서열 이론이나 법의 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이 더 상위 기본권이라 단정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둘 다 단결권이니까요. 동일한 기본권이죠.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는. 그런데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란 기본권과 그 다음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결했죠? 이때는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으로 해결했습니다. 뭐가 더 상위 기본권이죠?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은 사회권 더하기 자유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단결권에서 보장이 안 되죠. 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 보장되는 거니까.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어디에서 보장된다고요? 헌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서? 10조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또 있죠. 뭐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결사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자유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유니언샵은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우리 테마할 때 다 정리했던 거죠. 핵심 정리로. 유니언샵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하고 노동조합 집단적 단결, 요 문제, 이거는 상위 기본권을 우선으로 해결을 했고, 그 다음 근로자 개인도 단결권을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도 단결권을 가지고 있죠. 단결권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전부 다 주체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한 기본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규범 조화로 해결을 했습니다. 됐죠? 그 해결 방법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에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에 두 기본권 경합 문제가 발생하고 보호 영역으로서 직업이 문제될 때 행복 추구권 직업 자유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행복 추구권과 직업의 자유는 특별 관계에 있다. 그렇죠? 자, 행복 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고 직업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본권이죠. 따라서 특별 기본권 우선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20번에 기본권 충돌이란 상이한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그렇죠? 충돌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흡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아니죠. 혐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겁니다. 혐용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니까요. 3번에 이거 맞불했던 건데 근로자가 단결하지 않을 자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아까 이야기했죠. 자, 충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결 방법은요, 상위 기본권 우선으로 해결했다라고 했고요. 4번에 국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낙태제 조항의 위헌성의 심사함에 있어서 동조항의 존재와 역할을 강구한 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직접적 충돌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죠? 자기낙태죄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죠. 태아의 생명권과 인부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뭔데요?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이에요.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했는가의 문제이지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 1-2회 들어가 보죠. 자, 기본권 충돌 경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방 우리가 뭐 쉬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옳은 거고. 니은번 유니언샵 이것도 많이 했죠. 딱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D급번 채권자 지속권도 이것도 규범 조화라고 했죠. 규범 조화 해석 방법 맞죠? 그다음 리얼번에
뭐 기업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 등 영업의 자유와 근로자들이 누리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이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 근로조건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이에 헌법적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에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 형량과 함께 실질적 조화, 이게 뭐 규범 조화예요. 옳은 거고, 미연번에 피해자의 반론 게재 청구권요, 그리고 반론 게재 청구권으로 해석되는 정정보도 청구권 제도, 또 언론의 자유, 자 이것도 규범 조화이죠. 그쵸? 맨 마지막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옳은 겁니다. 자, 기본권 보호 영역입니다. 이제 기본권 제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권 보호 영역을 먼저 살펴보죠. 음란 표현 이거 뭐 엄청 많이 나왔고요. 중요하죠. 음란 표현도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 내에 있다라는 거고.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위험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도 포함되죠. 그 다음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이거는 가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에서 도움받는 것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보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12조 상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인신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거든요. 자, 리얼번에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 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재산권 보호 영역이 아니죠. 뭔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방은 이거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보호에 해당되는 거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에 한 내용이 된다. 옳은 거고. 3번에 그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선의취득을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문화재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유실물, 공고된 문화재, 출처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기록을 인위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 이게 재산권의 보호에 포함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다음 공무단임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 승진 임용이 제한돼요. 공무원 승진 시험 대상 후보자 명부에서 아예 제외했다. 승진 임용이 제한돼요. 승진 시험 대상 후보자 명부 제외됐다. 승진 기회의 보장 문제, 이게 공무단임권 보호 영역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진술법권요. 진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호흡을 불어넣는 것은 진술이 아니죠. 따라서 진술법권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비율을 각각 제한했는데 이거는 직업의 자유에 보호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 직업의 자유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직업의 자유 보호경에 포함되거든요. 법학전문대학원은 직업교육장이죠. 그렇죠? 로스쿨 말이죠. 그 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의 건수 수임액을 수송지방 변호사에게 매년 보고하는 것이 이게 사생활 비밀, 사생활 자유권 보호에 포함됩니까? 이게 사생활에 관한 문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 사건 수임액인데 이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 기본권 제한이다 하면 틀린 거고요. 보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침해다 해도 틀린 겁니다. 보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닌 거죠. 4번에 기본권 제한, 옳지 않은 건. 기업번의 헌법 37조 2항이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의한 규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렇죠. 법률로 기본권 제한한다는 것은 법률의 근거한의 의미입니다. 위임 입법도 가능하죠. 자, 니언번에 기본권 제한 입법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재수성, 법익의 규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 입법이라 보아야 한다. 그렇죠? 과잉금지 원칙 4가지 검토하는 거잖아요. D급은 옳은 겁니다. 일단 방법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여부를 봐야 되죠. 그 방법과 여부는 서로 바꿔 출제하기도 하죠. 리얼번에 기본권 제한 입법 명확성 원칙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라고 했습니다. 최대가 아니에요. 법관의 보충적 개석을 통해서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파괴된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은 아니죠. 미연반. 거기에 입법자가 임의 규정으로 또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필요적 규정을 두었다. 그러면 제소 침해 원칙에 위배돼요.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5번에 자, 1번에 감염병 유행은 인류주의고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는 면제부가 될 수 없고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의료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확진 환자 등의 국가시험 응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그렇고요. 자, 이번에 고위험자의 정의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험장 출입 시 또는 시험 중에
35도 이상 발열이나 기침 또는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 중 국가시험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른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성 원칙을 충족한다. 충족하지는 않죠. 일률적으로 이송토록 했다. 이건 피해자성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다음 3번에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서 일반 업종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업종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 장비 등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권을 제한받은 것은 아니죠. 따라서 보상규정의 부재가 일반 업종 운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쵸? 왜? 사용수익 처분권을 제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은 아닌 거죠. 코로나 말이죠.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교부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고 해도 의약품의 판매 장소를 약국 내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 시사성이 있으니까. 기본권 제한 1번에 영상물에 수록된 미승연자 피해자 진술에 있어서 원질자의 미승연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여 그렇죠. 우리 영상 녹화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술 조력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거죠. 따라서 피해체성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옳은 거죠. 그래서 이거 불합치 결정이 났고 지금 법이 바뀌었죠. 이거 우리 수송법에서도 했고요.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 운영 지침상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 피해자 옆에 앉는 경우에 피해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나 수사 기밀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호방 착성 요구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사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어요. 이건 호방 착성 요구는 그 3번에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을 택시 운송사업 운전 업무 종사 결격 사유,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해지성 원칙에 위배되죠. 그렇죠. 일률적으로 20년 기간, 아주 장기간이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아예 넘겨받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말이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이라는 공시기능을 통해서 공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 되어 있으니까 주택 양수인의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그 집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토록 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침해지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7번에 교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 조항은요. 자,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것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죠.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이에요. 문제가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고 판단한 것을 골라보라는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위헌 결정 난 것들. 미연번에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대통령 선권을 제한한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 대통령 선권을 제한했다. 이전에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주민등록이 없거든요. 말소됐으니까. 따라 대통령 선권을 제한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다고 봤습니다. 왜? 주권자인데. 지금은 재외 국민용 주민등록이 가능은 하죠. 대통령 선거권 인정합니다. 디귿번에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해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가? 아까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다라고 했죠. 야당 후보 지지나 정부 비판적 정치 표현 행위에 동참한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이나 단체를 우리 블랙리스트만 아니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은 지원사업에 배제한 것은 당연히 목적의 정당성부터 없겠죠. 됐죠? 목적의 정당성 전부 다 없습니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입법 목적 정당성이 부인된 것을 또 골라보라는 겁니다. 목적 정당성이 없는 것. 기억번은 목적의 정당성은 있어요. 근데 수단의 적합성이 없는 거죠. 미연번은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조차 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어떻습니까? 이거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죠. 근데 뭐부터? 수단의 적합성부터 탈락이에요. 그 다음 혼인빙자, 우리 혼인빙자 간음, 위계 간음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이죠. 됐죠? 그 다음 9번에 과잉검지 원칙이 적용된 경우 아닌 것은 과잉검지 원칙.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위검정고시 합격한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교육받을 권리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맞죠? 그 다음 이번에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 이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노동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것은 뭐로 가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인 근로자는 우리 뭐 테마할 때 다 정리했던 건데, 그죠? 나눠서 다 정리했던 거잖아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 근로상권을 갖는다고 33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상권은 법률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죠.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 자의금지 원칙이죠.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가지고 심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게 답이겠네요. 이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고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가지고 심사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바꿔볼게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이라고 했는데, 그럼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립대 교수 말이죠. 사립대 교수는 공무원이 아니죠? 그럼 이건 33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수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꿔본다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 이렇게 가면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 이렇게 가면 이거는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가 심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3번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정 구역 내에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량을 원칙적으로 한계로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 직업성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는 당연히 과잉금지 원칙으로 심사해야 될 것이고요. 뭐 침해는 아니죠. 자유형 사립고등학교 지원한 학생들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복 지원을. 자, 이것은 평등권 침해하는지는 어떻습니까? 평등권 침해하는지는 기본권의 중단 제약을 초래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평등권 침해의 심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자의금지가 있고 비례심사가 있는데 이런 비례심사해야 되는 거죠. 기본권 행사의 중단 제약을 초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자의금지 원칙, 즉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심사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좋은 문제고.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자, 기억번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혼인빙자 가늠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물론 수단의 적정성, 피해 재수성 요건도 갖지 못해 위헌이라고 보았다. 혼인빙자 가늠. 혼인빙자 가늠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탈락이죠. 자, 니은번에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 규정은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수단 적절성이 인정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수단의 적합성이 없습니다. 대학 서열화 이거 막아보겠다는 목적이니까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적합하지 않아요. 왜 대학 서열화가 더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디귿번에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능한 여러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 재량에 속하지만 반드시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입법자가 임의적 규정으로도 이거 많이 했죠. 자, 위배될 여지가 있죠. 침해소송 원칙에. 과잉금지 원칙. 자, 1번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조항. 금품 등을 대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는 않죠. 그 다음 이번에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개정 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당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의 뭐 업무에 공공성이 있으니까요. 당해 업무를 처리를 못하도록 한 것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3번에 구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사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고시된 사용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들은 생녹용의 사용 조건에 엄격하게 제한한 후에 이 기준에 따라서만 생녹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죠.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면 뭐 위반되지는 않겠죠. 4번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천심사에 탈락한 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한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 공청심사에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탁한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은 공청심사에 탈락했을 때 후보자 등록하지 않았을 때 기탁한 반환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부정결정이 났었죠. 그 다음 12번. 기업권의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헌법 제30조 2항 법치주의 원리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30조 2항이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거고요. 또 법치국가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뭐 니언번 이런 건 옳죠. 이런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D급번에 방법과 여부 이야기니까요. 옳은 거고. 10번에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 너무 쉬운 지문이니까 넘어갈게요. 옳은 거고. 미연번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객관적 사유에 따라 아니죠. 이게 주관적 사유가 먼저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객관적 사유가 나와야 되죠. 13번에 그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강간했다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토록 했다.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죠. 그렇죠? 필요적으로 취소. 임의적 취소 사유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텐데요. 필요적으로 했으니까. 미연번에 이것도 우리 앞에 했던 거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요. 진술이 진술에 의해서 승배 진정이 인정된 경우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 부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요. 방어권에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죠. D급번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윤창호법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것은 너무 과하게 처벌하는 거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 당시에 뭐 시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뭐 우측설 이런 규정이 생겼다가 다 위헌 결정이 났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요. 10번에 무신고 수출입 행위에 대한 필요적 몰수 추진 규정. 무신고 수출입 행위 밀수입니다. 필요적 몰수 추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죠. 이것이 책임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밀수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미연번에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목적은 정당한데 수산의 적합성부터 탈락이죠. 14번에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집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집필의 목적, 내용 등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집필 행위를 다 금지했다. 위반되는 거 맞죠? 자, 이번에 방송사업자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사과 명령인데요. 자, 이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했죠? 위배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침해 질서 원칙에 위배되죠. 3번에 정부에 대한 반대의 견해나 비판에 대해서 함적인 홍보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사에 배제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할 수 없죠. 아까 했던 거고. 4번 이건 옳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에 기본권 보호 업무입니다. 자, 1번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업무란 사인인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로부터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에 관한 이야기죠. 됐죠? 그런데 국가가 직접 주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한 것은 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국가가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면 이때는 기본권 보호무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3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주방 오물 분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 이건 뭐 너무 중요한 판례죠. 이건 뭔데? 우리 소음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죠. 환경권이요.
보호무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죠. 그렇죠? 과소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거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3번에 맨 마지막에 뭐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니죠.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4번인데 우리가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요. 생명권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근데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쵸? 옳은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1번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란 사인인 제3자. 이거 옳은 거죠. 그 다음 2번에 권리능력의 존재 여부를 출생시를 기준으로 확정하고 권리능력은 출생시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확정하고 타의 대상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법률 조항 민법인데요. 국가의 생명권 보호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선의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살아서 출생한 태아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거든요. 자, 이것이 기본권 보호무, 즉 태아의 생명권 보호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3번. 교통사고 치료 특례법 중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업무상 과실, 중과실. 근데 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기본권 보호무를 위반했습니까?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상해가 아니고 중상해의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어떻습니까? 이것도 기본권 보호무를 위반한 겁니까? 아닙니다. 상해든 중상해든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든가 평등권은 어떻습니까? 상해의 경우에는 재판자 진술권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고요. 중상해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 진술권 평등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 이것을 가지고 나누세요.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뭐 상해든 중상해든 아닙니다. 그런데 평등권이라든가 재판절차 진술권 침해는 중상해의 경우에는 침해예요. 근데 중상해 아닌 그냥 상해는 침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핵심 정리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4번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 국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했는가? 과소보호금지 원칙이죠. 17번에 뭐 1번 뭐 기억번 옳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별다른 건 없죠. 자, 니언번에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니까요. 니언번 옳은 거고요. 디귿번에 환경권 이야기합니다.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환경 침해에 대해 사회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므로 생명실과 같은 중요한 기본권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거 옳은 거죠. 자, 리얼번에 확성장치 아까 이야기했죠. 기본권 보호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니죠. 불이행한 거죠. 미연번. 그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그러면 구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에 구체적 특정한 행위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비업번 이거 했던 거죠. 옳은 거고. 18번. 기본권 보호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말하고 이거 옳은 거죠. 자, 니언번 이것도 옳은 겁니다. 기본권 보호무의 근거 조항은 10조입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가 완화된 수입 위생 조건을 정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기술과 관련 국제기준 등의 근거에 일정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호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쇠고기 말이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이야기였죠. 10번에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 이렇게 한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무 위반된다.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든 중상해든.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영원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 계약에 대한 승인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권 보호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거냐? 그렇지는 않죠.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 했던 거죠. 자, 비업번에 외국 대사관저입니다. 레이저 공화국이었죠. 자일의 공화국이나 자일의 레이저가 아니고 자일의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달관이 주택 임대자들의 강제집행 신청 접수를 거부해서 외국의 대사관들은 강제집행 못해요.
불가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주택 임대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될 헌법상의 명시적 입법 위임은 전혀 없고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주택 임대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될 국가의 보호무 헌법에상 도출되지 않습니다. 도출된다. 틀렸죠? 그다음 인권위. 이거는 뭐 좀 암기를 해주세요. 기억번호는 뭐 옳은 겁니다. 미연번에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라고 했는데요.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못합니다. 명시적 의사에 관계없이 요청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거예요. 자, D급번에 인권위원회 진정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면 이 결정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헌법소원의 보충 요건을 충족한다. 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보충 요건 충족한다? 아닙니다. 자, 인권위의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먼저 가야 돼요. 보충 요건 충족 못합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언보호시설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헌법 10조부터 22조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옳은 거죠.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인권이 진정이 가능해요. 자, 20번.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은 저기 보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관련된 것에 그치고 틀렸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돼요.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에 거의 오답이 걸릴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미연번에 인권 침해 등에 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조정 심의는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다. 뭐 인권위원회법 내용이고요. 비공개 맞고요. D급번 이것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주세요. 리얼번 이런 것들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 못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말이죠. 옳은 거고. 예, 미연범도 옳은 겁니다. 이런 것은 암기를 해주세요. 잠깐 쉬었다가 3회, 4회 이거 보도록 할게요. 10분 뒤에 하죠.